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판매스 다항식 두 번째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두 번째 챕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거고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나올 건데 오늘은 인수분해까지는 안 가고 나머지 정리하고 나머지 정리까지만 볼 겁니다. 인수분해는 앞쪽에 그 1단원에 나왔었던 다항식의 연산을 조금 더 충분히 연습을 해야 조금 더 원활하게 학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요 최상등의 필수 개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항등식. 이게 뭘까? 항등식이 항상 등식인 거. 등식이 뭐야? 같은 거죠. 맞습니까? 항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x는 x 더하기 x다. 뭐 맞는 말인데 어쩌라고. 근데 얘가 만약에 2x 더하기 1이 3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2로 나눠서 x는 1이다 요렇게 풀어버리잖아. 맞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2x가 x 더하기 x다라고 하는 거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맞는 말, 1을 집어넣어도 맞는 말, 2를 집어넣어도 맞는 말. 항상 맞는 말이야. 그런데 2x 더하기 1이 3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 집어넣어야지만? 1을 집어넣어야지만 맞는 말이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갖다 집어넣으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이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2x 더하기 1이 2x 더하기 1이다가 항등식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등식이 되려면 결론은 뭐냐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무조건 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항등식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 라고 하는 게 항등식이 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x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맞는 말이 돼야 되니까 a도 그 다음에 b도 그 다음에 c도 모두 0이 되어야 x에다 1 갖다 집어넣어도 앞에 0들이 다 곱해져 있으니까 2를 집어넣어도 3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제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a도 b도 c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아래 거는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말 되게 멋져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랑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1번에서 배웠었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니까 좌변으로 모두 다 이항해가지고 같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동료한끼리 묶어서 볼 건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a 빼기 a 프라임 x 제곱 왜냐면은 ax 제곱에서 a 프라임 x 제곱을 갖다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b 빼기 b 프라임 x 그 다음에 c 빼기 c 프라임 이퀄 제로가 무조건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봤을 때 식을 저렇게 구성을 해놓고 나면 항상 뭐가 성립해야 하는 거냐면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이 다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맞아? 네. 그러면은 지금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a 빼기 a 프라임도 b 빼기 b 프라임도 c 빼기 c 프라임도 모두 다 0인 거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보면 a가 a 프라임이 b가 b 프라임이 c가 c 프라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이랑 같다 한다면 x 제곱 앞에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상수가 모두 다 같아 버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미정 뭐냐면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뭐가 안 정해져 있어? 개수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정계수법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개수비교법은 위에서 얘기한 요 1번과 2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왼쪽이랑 오른쪽의 개수가 같은 거, 동류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드는 숫자들을 적당히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뒤쪽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필수제 1번에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하는 요 얘기 때문에 이 등식 자체가 x에 대한 뭐가 된다는 거?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저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우변을 갖다 전개시켜 보시면 x하고 x제곱 갖다 곱한 게 x세제곱이고 x랑 bx를 갖다 곱하고 c랑 x제곱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게 b 플러스 c 곱하기 x제곱이고, 그 다음에 x랑 마이너스 6을 c랑 bx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게 bc 빼기 6 곱하기 x이고, 마지막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c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분명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뭐 하자고 했냐면은 개수를 비교하자고 얘기했죠.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고. 근데 우선 얘는 같네. x세제곱과 x세제곱은 같아. 그래서 뭐가 성립해야 되냐? a가 b 더하기 c가 돼야 됩니다.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x 있어 없어? 왜? 좌변에 있어야 하는데 없죠. 그건 뭐냐면은 제로 곱하기 x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요 bc-6도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없는 거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bc-6이 0이고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18이 마이너스 6c가 되니까 c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된다. c값이 3이다. 마이너스 6을 반대쪽으로 이항하면 bc가 6이다. 그래서 b가 2가 된다. a는 b 더하기 c니까 a가 5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a값, b값, c값 모두 다 구했고, 그 다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a,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랑 b 갖다 곱하면 10, c를 더하면 3. 그래서 계산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 것이다? 1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2번입니다. 다항식이 하나 있어요. x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자, 표현이 조금 다르지? 이렇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아까 1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때 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이번에는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어떤 x를 갖다 집어넣든지 간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x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어쨌든 전개시켜가지고 좌변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모든 수학의 발전의 근원은 이거야. 귀찮아. 이거 언제 저거 다 하고 있냐고. 안 그래?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거야. 조금 더 만만한. 그래서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x에다 뭔가를 갖다 집어넣어 보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뭘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니? 1이나 0이나 2를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여기다 100 같은 거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2만에서 600 너무 귀찮잖아. 어쨌든 목표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만약에 여기는 요 식에다가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x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는다면 좌변은 얼마? 2가 될 것이고, 우변은 얘랑 얘가 x 때문에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변은 마이너스 2b니까 2가 2b가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b값이 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 대신에 1을 한번 갖다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2고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래서 a가 2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니까 2c. 그래서 c값은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구하면 답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표현이
1번은 뭐였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번째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오케이? 3번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항등식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 안 보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왔죠. 맞습니까? 이 3번 문제가 항등식이 되는 이유는 여기는 요 표현 때문입니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뭔 소리야?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k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관계없이 뭘 집어넣든 간에. 그러니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건 항등식이 항상 x에 관한 항등식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뭐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다? k라고 하는 문자에 관한 글씨가 이상해. 한국 사람이에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근데 여기 뭐가 있어? 2차 방정식이죠. 저거 x에 관해서는 항등식 아니야. x에 관해서 분명히 뭐야? 2차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뭐야? 해를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하고 해가 아닌 걸 집어넣으면 등식 성립 안 하는 녀석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항상 누구를? 1을 해로 갖는다 했죠. 맞습니까? 해는 뭐죠?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녀석.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어? 1을 갖다 집어넣어. 왜냐면 그게 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x에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3 더하기 k-3 그 다음에 집어넣을 게 없네. 2km 전개를 조금 시키면서 갈게요. 2km 2m 더하기 n-2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이랑 3이 날라가죠.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를 뭐에 관해 정리할 예정이냐면 K에 관해 정리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K를 기준으로 묶어주면 제일 앞쪽에 K하고 2KM만 K를 갖고 있으니까 1 플러스 2M 곱하기 K 하고 더하기 뒤쪽에 이제 2M 더하기 N-2가 0인 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개수비교법에 의거 K 앞에 붙어있는 상수와 뒤쪽에 K와 관계없이 상수 취급당하고 있는 저 녀석이 둘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것이다. 승우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1 더하기 2m이 얼마예요, 여러분? 0입니다.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2m 더하기 n 빼기 2가 0인데 2m이 어쨌든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n 마이너스 3이 0인 거니까 n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겠죠. m은 마이너스 2분의 1, n은 3. 4 곱하기 m 곱하기 n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하면 그 계산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것이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3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1번부터 3번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잠깐 보고 앞쪽 개념으로 다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4번에 보니까 p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마이너스 px 더하기 2분의 1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나누면 무조건 뭐가 생겨요?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나? 나머지가 나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죠. 여기 qx 몫 아닙니다. 그냥 단독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어떤 특정 다항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돼지저금통 있어요 없어요? 아, 없나요? 아, 스마트한 세대라서. 우리 때는 막 돼지저금통 있었단 말이야. 엄마가 1,000원을 줘. 아, 선생님은 이제 물가가 되게 쌌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아요? 1,000원을 주고 콩나물을 사오라 그러면 500원어치만 사도 된단 말이야. 대단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콩나물이 300원이야. 300원짜리 콩나물을 2개 사오래. 그러면은 얼마가 남아? 400원이 남지. 맞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그걸 이제 용돈으로 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저금통에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나는 심부름도 하고 콩나물도 사왔고 엄마한테 줬고 칭찬도 받고 용돈도 받았지만 돼지 저금통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걔는 내가 콩나물을 샀는지 시금치를 샀는지 관심이 있어 없어?
없죠. 걔한테 오직 관심이 있는 건 내가 얼마의 거스름돈을 갖고 오냐 뿐인 거잖아.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야. 다항식을 나누면 목도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 게 맞는데 관심 있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지금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fx를 x-알파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도 생기고 나머지도 생기는데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나머지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자, 그래서 나누기를 직접 한번 해보자. fx라고 하는 식이 있다. 그걸 내가 지금부터 x-알파로 한번 나눠볼 예정임. 나누면 뭐가 생겨요? 몫이 생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져? 나머지가 만들어지는데 나머지 원래 뭐라고 표현해야 돼? R, X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라고 하는 녀석은 조건이 있어. 뭐냐면 나누는 식보다 항상 차수가 낮아야 돼. 그래야지 나누기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습니까? 1차로 나누고 있죠. 그럼 나머지가 몇 차야? 빵차가 되겠지. 차수가 더 낮아야 되니까. 빵차는 뭘 의미한다? 상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x에 관한 식이 아니라 특정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rx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fx를 x-알파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런데 우리는 착한 청소년이니까 뭐 해야 된다? 검산해야 된다. 검산식을 만들어 보자. fx는 x-알파 곱하기 qx 더하기 r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승우 이름 좀 써도 되니? 승우가 지금 있단 말이야. 날씨가 추워가지고 패딩도 입고 있고 목도리도 하고 있다고. 근데 승우가 집에 갔어. 그래서 목도리를 벗고 그 다음에 패딩을 벗고 승우가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 여자가 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어쨌든 승우랑 패딩이랑 목도리를 합치면 아까 학원에 있었던 애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야. x-알파 곱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식이 아니라 똑같은 식이란 이야기예요. 저게 똑같은 식이 되면 얘가 뭐가 돼버리냐면 오늘 수업 시간에 처음 배운 거. 뭐 배웠어요 오늘? 항등식 배웠지. 저 fx하고 x-알파 곱하기 qx 더하기 r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x에 관한 뭐가 되는 거라고?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 되는 순간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뭐 찾으려고? 나머지 찾으려고. 나머지 찾을 때 누가 제일 방해가 돼? 몫이 제일 방해가 되잖아. 그래서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x 대신에 얼마를? 알파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 알파를 갖다 집어넣으면 좌변은 f알파고 우변은 얘가 다 날아가고 뭐만 남는다? r만 남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r이 뭐랑 똑같다? f알파랑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r이 되는 거다.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 두 번째 보면은 fx를 뭐로 나눈다고 했냐면은 ax 더하기 b로 나눈다 했죠. 그래서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눈다. 그러면 똑같이 식을 만들어 보면 fx를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식으로 나눠. 그럼 거기에 따라 qx라고 하는 몫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머지가 만들어지겠지만 그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상수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1차로 나눈 거니까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얘가 나머지 r이라고 할 때 얘는 착한 청소년이 되기 위하여 검산식을 써보면 ax 더하기 b에다가 qx를 갖다 곱하고 r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얘가 또 뭐가 되는 거니까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궁금한 게 나머지니까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도록 하자? 마이너스 a분의 b를 갖다 집어넣도록 하자. q를 날리려고. 그러면 최종 결론 좌변은 f의 마이너스 a분의 b, 우변은 뭐가 되는 거다? r이 되는 거다.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눴다. 나머지가 얼마다? r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이런 항등식과 앞쪽에서 배웠었던 다항식의 나눗셈의 개념을 혼합해서 만들어준 녀석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식을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ax 더하기 b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치유됐어요? 네. 두 번째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뭐냐면은 만약에 fx를 x-알파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야. 다시 말해 f알파가 0이 된 거야. 그러면 fx는 x-알파에다가 몫을 갖다 곱하고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나머지를 갖다 더해야 되는데 더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fx가 뭐가 돼버리냐면 인수분해가 돼버리는 거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다항식이 곱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뒤쪽에 덧셈이나 뺄셈 없이. 근데 지금 보니까 fx가 x-알파 곱하기 qx가 됐죠? 그래서 f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f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냐면 x-알파라고 하는 어떤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뒤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번으로 왔어요. 철저하게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나머지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px를 뭐로 나눴대? x-3으로 나눴대. 그때 나머지가 4라고 해서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p3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x-3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 두 번째 qx를 뭐로 나눴다고? x-3으로 나눴다고. 그래서 x에다가 또 뭘 갖다 집어넣어요? 3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x-3을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 그래서 q3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p3은 4, q3은 2.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또 얘를 뭐로 나누라고요? x-3으로 나누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지. 근데 마이너스 px 더하기 2분의 1 qx 하니까 너무 어렵거든? 그럴 때 쓰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치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 치환 안 할 건데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f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사실 생겼었던 식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fx를 뭐로 나누도록 하겠다고? x-3으로 나누겠대. 그러면은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f3 구하라는 이야기지. 근데 fx는 마이너스 px 더하기 2분의 1 qx니까 f3을 구하라고 하는 건 저기 있는 저 마이너스 px 더하기 2분의 1 qx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 3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마이너스 p3 더하기 2분의 1 q3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네.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알잖아. p3이 얼마야? 4. q3이 2.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p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목도 모르지. px가 뭔지도 모르지. 마이너스 px 더하기 2분의 1 qx가 뭔지도 모르지. 그 뭔지도 모르는 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인 것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러면 조금 자연스럽게 가도 될까요? p2는 3. 구구단 외우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px를 이번에는 뭐로 나눴을 때?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p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x 더하기 3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 그래서 p-3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코로나 키트는 코로나만 검사할 수 있고 독감 키트는 독감만 검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목도 구할 수 없고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지만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뭘 하라 그랬냐면 px를 x제곱 더하기 x-6이라고 하는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으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정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울하네요. 하지만 나머지만 구하래요. 몫은 안 구해줘도 된답니다. 근데 지금 x제곱 더하기 x-6으로 나누니까 몇 차로 나누는 거야? 2차로 나누는 거지. 2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 1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물론 그걸 ax 더하기 b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a가 0이면은 상수가 나오는 거고 b도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게 되겠지.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다. 어쨌든 그 px라고 하는 녀석을 x제곱 더하기 x-6 뭔가 마음이 좀 동해서 인수분해를 해놓으면은 x 플러스 3 곱하기 x-2로 나눴더니 몫이 생기고 쭈르륵 가다가 맨 마지막에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설정을 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a하고 b가 뭔지 알아야지 지금 결론을 내리겠는데 px가 뭔지도 모르니까 나머지 나누기도 직접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써놓고 우리는 착한 청소년이니까 뭘 하도록 하자? 검산식을 만들도록 하자. 그래서 나누는 식과 제식과 나머지 몫을 먼저 갖다 곱하고 나머지라고 설정해 놓은 ax 더하기 b를 갖다 더했는데 r-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목표는 a하고 b를 구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식이 결과적으로 항상 뭐라고? x에 관한 항등식이죠. 맞습니까? 다 정리시켜서 좌변우변의 개수를 비교해봐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저기 써져 있는 저 초록색 형광펜 쳐놓은 녀석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누구예요? Q지. 모르잖아 누군지. 그래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거냐면 걔를 지금부터 좀 날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Q를 날리려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3을요. Q를 날리려면 또 누굴 집어넣습니까? 2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앞쪽에 곱해진 게 0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Q가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P의 -3은 다 날아가고 -3a 더하기 b인데 얘가 -3이 되는 것이고 P2는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P2는 중간에 다 날아가고 2a 더하기 b인데 그 값이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국에 A하고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산을 좀 해보면 빼자. -5a는 -6. a가 5분의 6이다. 숫자가 만만치는 않네. a 대신에 5분의 6을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 요 식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5분의 12에다가 b를 갖다 더하면 3이니까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분의 3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a도 구하고 b도 구했다. a와 b를 알면 rx가 5분의 6x 더하기 5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r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5분의 6 더하기 5분의 3이 되어 계산된 결과는 -5분의 3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예제 5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승리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막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뭔가 앞쪽에 배웠었던 개념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유와 근거를 달고 해야 나중에도 조금 더 이해가 편해질 겁니다. 오케이? 6번입니다. px를 2x제곱 -3x -2로 나눌 건데 몫이 얼마인지 안 알려줌. 뭐만 나와 있어? 나머지만 나와 있어. 몫이 뭔지 몰라. qx라고 설정을 하자. 저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와. 근데 궁극적으로 보니 우리가 해야 될 건 p의 x-2분의 5라고 하는 이상한 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구하는 게 목표야. 자, 결론만 말할게. x-2로 나누는 거니까 저기다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끝나요. 근데 그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아까처럼 설명을 해볼게. 얘를 잠깐 fx라고 설정을 하고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f2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f2를 구하라고 하는 건 저 p 어쩌고 저쩌고에다가도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p의 얼마를 구해라? -2분의 1을 갖다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p의 -2분의 1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왼쪽에 있는 정보를 조금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요 2x제곱 -3x -2는 2x랑 x 2랑 1 마이너스 붙여주면 가운데 -3x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2하고 2x 플러스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식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는 요 px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얘를 뭐로 나눌 예정이냐면 x 마이너스 2하고 2x 플러스 1의 곱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갖다 연산을 했을 때 뭔진 모르지만 qx라고 하는 그 몫이 생기겠군요. 거기에다가 뭘 갖다 더해주자? 나머지를 갖다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게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누기식은 안 썼지만 최종적인 검산식인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p의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p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려면 저기 있는 저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좌변은 p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우변은 다 날라가. 2x 플러스 1 때문에. 그리고 우변에 남아있는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그 계산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7번입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mx 세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1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로 모두 나눠 떨어질 때 나눠 떨어진다는 건 뭐다? 나머지가 0이란 이야기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요 식에 이름이 없었는데 내가 이름을 하나 갖다 붙여보자. fx라고. 그래서 fx를 x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눴는데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나머지가 다 항상 0이라는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도 그 다음에 f의 2도 그러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x 값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뭐냐?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1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0이다. 한쪽으로 넘겨서 2m 더하기 n이 2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성립하게 될 것이고 2를 집어넣어 보시면 16 더하기 16m 더하기 2n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니까 16m 더하기 2n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었던 저 빨간색 식을 2배 해가지고 4m 더하기 2n이 4가 되게 만들어 주면 위에서 아래 걸 갖다가 뺐을 때 12m이 마이너스 21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1입니다. 그 다음에 12m이 마이너스 21이니까 양변 3으로 나누면 4m이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이고 2로 한번 또 나누면 2m이 마이너스 2분의 7인 건데 왜 이러고 있냐면 여기다 갖다 대입해가지고 n 바로 결론 내리려고요. 그래서 저기 2m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7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7에다가 n을 갖다 더한 게 2가 되고 n의 값이 2 더하기 2분의 7이니까 2분의 11이 되고 양변에 12를 갖다 곱해주시면 66이 되는 거니까 얘는 66. 마이너스 21과 66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그 결과치는 얼마가 되는 거다? 45가 되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랑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다를 건 하나도 없는데 이 녀석의 이름은 무슨 정리다? 인수 정리입니다. 왜냐면은 나눠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필수예제 8번으로 가죠. 근데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을 또 몇 차로 나누고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누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도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나 다 x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니까.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이야기,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가 활용되는 방식이 다항식의 나눗셈과 목과 나머지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이상하게 생긴 다항식을 뭐로 나눈 거냐면
x-1 곱하기 x-2라고 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눈 거야. 나누면 항상 뭐가 생겨? 몫이 생기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1 곱하기 x-2로 나눈 거야. 나눴더니 뭐가 생겼다고? qx라고 하는 몫이 생겼다고. 근데 나눠 떨어졌다며. 그럼 더 더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인 겁니다. 그래서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뭘 갖다 집어넣어 보고 싶으세요? 1과 2 아닙니까? 이유는 qx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1과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그 q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마1, 마2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되고요.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는다. 마8, 마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되는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는 3, 한쪽으로 넘기면 2a 더하기 b는 16.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3이니까 a는 13, a랑 b랑 더해서 3이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a 더하기 2b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게 필수예제 8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9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 귀찮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빠르게 개수들만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물론 제한점은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보다도 더한 제한점이 있는데 우선은 나머지 정리나 조립제법이나 동일하게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x에 관한 1차식인데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조립제법은 그냥 액면 그대로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x에 관한 1차식이자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도 1인 경우로 나눴을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장점은 뭐냐면 조립제법을 사용했을 때는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 실제로 계산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수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3차식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4라고 하는 녀석의 개수들은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마이너스 4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써놓고 네모칸을 놓을 건데 네모는 아니구나. 니은자 모양의 선을 갖다 그을 건데 요 앞쪽에다가 얼마를 갖다 쓸 거냐면 3이라고 쓸 겁니다. 3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누는 식 있죠. 그 나누는 식 x-3을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갈 건데 어떤 순서냐면 첫 번째 그대로 내려오고 1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계속 똑같아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입니다. 누구를 곱하는 거냐면 여기는 요 3과 1을 갖다 곱해서 여기는 두 번째 개수 2하고 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 또 곱한다. 뭐하고 뭐를? 3하고 5를 갖다 곱해서 위에 있는 3과 더하는 것이고 3하고 18을 갖다 곱해서 54를 만들고 두 개를 갖다 더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지금 여기는 요 x에 관한 3차식을 뭐로 나눴냐면 3이니까 x-3으로 나눴을 때 앞에 있는 2로 18은 몫이에요. 그래서 몫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8이고 끄트머리에 있는 저 숫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통해 그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4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8 나머지는 50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얘를 fx라고 잠깐 설정을 해가지고 f3을 구해보시면 27 더하기 9, 2, 18 더하기 9
마이너스 4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9 빼기 4 5니까 27 더하기 23 계산하면 얼마? 50이죠. 그게 여기 밑에 있네요. 이해되세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은 귀찮은 저 표를 안 그려도 되니까 훨씬 빠른데 뭐를 못 구한다? 몫을 못 구한다. 그래서 몫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를 이용해야 된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숫자들을 그렇게 하나씩 얘랑 빗대서 계산을 해보니 t는 얼마? 3이고 a는 3, b는 마이너스 4, c는 18, d는 1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인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